진화라는 건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더 커지겠네? 그건 아니죠. 뇌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팔이 길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이 이가 고릴라랑 비슷해요. 이게 사면발이 이거 어떤 의미죠? 고릴라 이에서 왔다는 거죠. 그러면 사람이랑 고릴라랑? 흑인 애 중에 제일 그 하얀 애가 백인 애 중에 제일 검은 애보다 더 하얘. 그러면 흑인 유전자가 더 우성인가? 정영돈의 제목 순치비 티스비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김준홍 선생님 반갑습니다. 중동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애매한 거죠, 사실은. 그렇게만 딱 부를 수 그렇게 없다. 부를 수 없어요. 사실 우리가 다민족 문화가 덜 돼서 그런데 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네. 200명이 있으면 흑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흑인이 한 20명 있다고 칩시다. 대략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아시아인이 한 30명 있고 나머지가 백인이에요. 사실 흑인이라는 것도 진짜 순수 흑인은 미국에 별로 없어요. 백인들과 어떤 그 약간 조상이 섞였어요. 그쵸? 이미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그러니까 네. 최근 사람 중에 오바마 대통령 엄마가 백인이잖아요. 아, 그래요? 엄마가 그 여성 인류학자예요. 아. 케냐에서 공부를 하던 지식인 아버지와 결혼을 해가지고 오바마 대통령을 낳은 거죠. 그러면 흑인 유전자가 더 우성인가?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냥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아까 이제 수업으로 돌아가서 네. 흑인이라고 정의되는 건 아니고 자기가 흑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20명의 학생의 멜라노미터로 피부의 색깔의 진한 정도로 재보면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네. 제일 검은 애부터 제일 옅은 애까지. 네. 그리고 백인이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재보면 그렇겠죠. 제일 하얀 애 중에 그리고 제일 검은 네. 애까지 있습니다. 근데 흑인 애 중에 제일 그 하얀 애가 백인 애 중에 제일 검은 애보다 더 하얘. 겹친다니까요, 그렇게. 아, 진짜 신기하다. 그러면 선생님, 너무 이쪽에 그냥 문외한이니까 대멸종기가 막 왔었잖아요. 그렇죠. 많이 지구상에 많았었죠. 네다섯 번 왔었잖아요. 그렇죠, 5번. 그럼 흑인, 백인, 황인 중에 누가 끝까지 오래 살아남을 확률이 높아요? 그건 알 수 없죠. 예를 들어 한파가 왔어.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가정하는 것조차가 네. 이거는 확실히 유전자가 많이 달라. 이것도 많이 달라. 네. 근데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하고 차이가 별로 없어요, 유전적으로. 피부 색소 피부 색소를 만드는 멜라닌의 양의 차이인 거지. 그렇죠. 사실은 별로 차이가 없어요. 아니 근데 얘네들은 왜 이렇게 커? 그러니까 그거는 오랜 어떤 복지의 결과인 거죠. 사회가 잘 사는 게 오래되면 그게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한계는 있지만 계속 커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그 한반도에서 북한이랑 우리나라는 경제 차이가 많이 오래 벌어졌잖아요. 탈북자들 오죠? 무지하게 작아요. 아니 그러면 선생님 마사이 부족 네. 엄청 키 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달라요. 여기 아까 얘기한 쿵 부시면은 키가 되게 작은데 케냐 이쪽은 다 키 커요. 왜 크지? 복지가 좋은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유전자하고 여러 가지 다 섞인 이게 거죠. 딱 하나로만 그렇게는 안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이쪽 키 큰 사람들이 이쪽으로 하고 조금 작은 사람들이 일로 왔나? 그건 알 수 없어요. 이렇게 알 수 있는 딱 부러지는 게 없어요. 부러지는 건 없어요. 그거는 알 수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성향을 지닌 것이 유전자 때문인지 본성에 있는 건지 부모한테 가르침을 배워서 그렇게 된 건지 그거 구분 못해요. 아니 근데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또 궁금하네. 여기에 공통조상이 있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이 환경이. 그죠. 근데 이 환경이 여기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숲이 우거지고 과일이 많고. 그렇죠. 그럼 이런 데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전에 인도네시아나. 어떤 영장류가 퍼지다가 여기서 대형 유인원이 우연찮게, 그러니까 우연도 항상 있는 거예요. 우연찮게 여기서 대형 유인원들이 막 진화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인도네시아나 아까 이쪽은 오랑우탄이 있죠. 다른 종류의 대형 유인원들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인류가 진화하지 못한 거죠. 여기는 침팬지가 없었어요? 침팬지가 없어요. 대박. 이쪽에 이제 침팬지 고릴라가 있는 거고 네. 이쪽에 오랑우탄이 있고 그 외에는 없어요, 대형 유인원이. 알고 있었어? 대형 유인원은 그러니까 인도네시아밖에 없어. 인도네시아 중에서 보르네오랑 어쨌든 2개 섬밖에 없어요. 그럼 침팬지는 오로지 여기. 오랑우탄은 왜 못됐을까? 그거 알 수 없죠.
뭐 하세요, 선생님? 아, 이제 너무 답답하네. 이거 너무 재밌는데 너무 답답해, 선생님.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인류를 만들게 한 그런 사건들이, 환경적인 조건들이 여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슷하잖아. 환경이 습하고 비 많이 오고. 근데 사회 체계가 침팬지랑 이쪽하고 또 달라요, 여러 가지 면에서. 와, 진짜. 그러니까 침팬지는 아까 이제 예를 들어서 침팬지는 두 발로 조금씩 걷는다 그러잖아요. 오랑우탄은 두 발로 잘 안 걷습니다. 거의 대부분 나무에서 안 내려와. 왜냐면 여기는 내려오면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오랑우탄이 진화하던 시기에는 포식자가 너무 많아, 이쪽은. 뭐 예를 들어서 구렁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랑우탄 나무에서 잘 안 내려와요. 근데 침팬지는 나무에서 내려와요. 야, 인류학 진짜 너무 답답하다. 그래서 너무 재밌어요. 정확하지 않은 게 너무 많으니까 너무 공부할 게 많고 그렇죠. 재밌는 게 너무 그렇죠. 많네요. 뭐 알아볼 게 너무 많은 거죠.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우리랑 외모가 많이 달라요? 많이 다르죠. 일단 뇌는 작다고 하셨고. 뇌는 작고 네. 이빨 뭐 구조로 치면 침팬지는 이 주둥이에 이렇게 튀어나왔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완전 들어가 있잖아요. 이거 네. 평평한 얼굴이라 그러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생 인류와 침팬지의 중간 정도 돼요. 그럼 치아 개수도 달라요? 우리는 사랑니가 안 나는 사람이 있죠. 네. 근데 침팬지는 사랑니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랑니가 안 나는 사람이 언제 나왔냐? 에렉투스부터 나왔어요. 그럼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침팬지와 같고, 우리는 사랑니 나는 사람은 침팬지와 같은 거고, 이빨 개수는 안 나는 사람은 네 개가 적은 거죠. 그러면 사랑니가 원래는 어금니였네? 마지막 어금니죠. 어금니가 있으면 좋은데 왜 없어졌을까? 보세요. 자, 침팬지는 이렇게 이 주둥이가 튀어나오기 때문에 턱의 공간이 큽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들어가 버렸잖아요. 네. 다시 말해서 이게 좁은 공간에 이빨이 나다 보니까 사랑니가 남으면 오히려 골치가 되는 거죠, 우리는. 전 4개 다 뽑았어요. 저도 4개 다 뽑았어요. 저는 이게 있으면, 이게 어금니면 사랑니가 이렇게 옆으로 났어요. 그쵸. 그래서 그게- 어금니를 들어서, 그렇죠. 그래서 생 어금니 빼버렸죠. 그래서 임플란트였어요. 그러니까 모자란데 억지로 옛날에 그 흔적 기관이 계속 나는 거죠. 와, 진짜 신기하다. 진화란 건 사실 완벽하지 않습니다. 두 발 걷기를 하고 나서도 예를 들어서 뭐 허리에 디스크도 계속 있는 것처럼,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 언어를 하기 위해서 여기 그 후두가 내려가가지고 혀의 공간이 많아졌잖아요. 후두가 내려가게 되면 기도랑 그 식도랑 합쳐지죠. 합쳐지다가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순발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어릴 때는 이렇게 하다가 기도로 넘어가는 일이 잘 없는데 나이가 들어가면 맞아요. 헐거워지잖아요, 이게 기도. 그렇죠. 기도 헐거워지고 순발력이 떨어지죠. 그래서 그 뭐 예를 들어서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 떡 같이 말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분들은 위험하죠. 이제 순발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그 떡이 기도로 들어가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진화의 불완전함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선생님 어느 순간 이제 뭐 과학이 발전해서 물만 먹고 살 수가 있으면 아예 이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뭐 물고기처럼? 빨리는 아니겠지만 한 8,000년 정도 지나면 그럴 수도 있죠. 대박. 필요 없어지니까 안 쓰면 씹는 게 기본적으로 소화를 돕는 활동이기 때문에 뭐 그럴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럼 선생님 인류학자니까 알디피테쿠스부터 쭉 호모사피엔스까지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때까지 어느 식으로 또 진화를 할까요? 그러니까 그 인류학자는 과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잘하고 지금도 설명을 잘하는데 미래에 예측해봐라 그러면 사실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모르는데. 모르죠. 근데 예측할 수 있는 거는 유전자만 놓고 봤을 때 네. 점점점 진화 속도가 빨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머리가 더 커지겠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처리해야 될 용량이 크면 뇌도 커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문자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모든 어떤 필요한 정보를 누군가는 머릿속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죠. 지금은 그럴 필요 없잖아요. 인터넷에 저장하고 문서에 저장하고. 그럼 뇌가 점점 작아질 수도 있겠네요. 판단은 해야 되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이렇게 애매하죠, 인류학? 너무 인류학. 그래서 약간 뭐랄까, 지금 인류학이 정복하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네. 예측을 하고 싶지만 뭐 팔이 길어진다거나.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 두발 걷기가 거의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글쎄요. 그것도 모르죠, 사실. 다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그럼 누군가 계속 이렇게 달렸어. 예를 들면 개나 호랑이처럼. 그러면 애를 낳았는데 개도 계속 이렇게 달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계속 하면 그렇게 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형태가 그 환경에서 더 나은 이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 그러면 이거는 좀 인류학자 쌤 어렵게 모셨으니까 포항에서 오셨으니까 늑대 소년 얘기하시죠, 쌤? 그러죠. 늑대에서 키워진 야생에서 키워진. 예, 그 실제로 막 TV에도 나오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늑대 젖을 먹고 자라고. 그렇죠.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긴 한데 그 소년 같은 경우 언어를 못 하잖아요. 생고기를 막 먹잖아. 그럴 수 있죠. 근데 어떻게 인간이 그게 돼요? 우리에 비해서는 기생충도 훨씬 많을 것이고 그런 병에 시달리면서 자라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는 그게 통했기 때문에 살아남은 것이고, 뭐 어떤 사람은 내장 기관이 튼튼하지 않아서 늑대한테 잡혀가면 죽을 수 있죠. 인간이 늑대 젖을 먹고도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어릴 때 소젖 먹잖아요. 우유를 먹잖아요. 그건 다 정제된 거잖아요. 그게 가능한 사람이 있고 안 가능한 사람이 있는 거죠. 혹시나 이거 보고 괜히 뭐 빨아먹고 아니야.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10살이라고 예를 들어서 10살이 될 때까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5대 영양소라는 뭐 탄수화물이라든지 그런 걸 제대로 못 먹고 살았겠죠. 단백질을 주로 먹었겠죠, 아마. 근데 그렇게만 해도 상관은 없는 건 아닌데 어떻게 운 좋게 살아남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늑대랑 소통도 될까요? 뭐 늑대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겠죠. 와. 그러니까 늑대어라는 것은 인간의 언어 수준이 아니라 그러니까 약간의 감정적인 소통 정도 늑대와 그 정도는 가능했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진짜 좀 특별함이 뭐가 있을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특별함 중에 하나는 뭔가 사회적 학습을 통해서 계속 뭔가 쌓아가는 능력이죠. 근데 왜 다른 애들은 그게 안 돼? 침팬지나 뭐 몇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르치는 거. 가르치는 거. 침팬지 같은 경우는 사회적 학습을 하는데 사회적 학습을 되는 그 재료들이 그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돌로 가지고 그렇죠. 막 돌로 가지고 이런 것들이 똑똑하긴 한데 관찰을 통해서 습득할 수 있는 정도인 거죠. 그러면 침팬지가 뇌가 400cc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3.5분의 1이죠. 1이니까 우리가 6살까지는 가르칠 수 있나? 뇌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학습 능력이 모자라요. 실제로 그러니까 침팬지의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네. 그 침팬지가 성체들. 그 인간 중에 한 2~3살짜리 아이들이랑 여러 가지를 비교해 볼 수 있죠. 물리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간단한 수에 대한 이해 능력, 그리고 서로 모방하는 능력 등등을 비교를 해보면 여기 있다 갑자기 없어진 거에 대해서 이상함을 느낀다.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1 더하기 1은 1이다, 2다라는 거.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력은 인간의 2~3살짜리 아이들이나 침팬지나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사회적 학습 능력, 예를 들어서 뭔가를 도구를 만드는데 보고 따라 해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한 도구라고. 아니 왜 그렇지? 침팬지도 손가락이 5개잖아요. 근데 사회적 학습하는 능력이 모자랍니다, 침팬지는. 아니 1.3%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이렇게 다르다고? 그러면 99.9의 유전자가 똑같아도 완전히 다른 종이 될 수도 있겠네요. 0.1만 달라. 그럴 수 있죠. 사회적인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 부분이 비면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선생님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인지 모르겠는데 왜 손가락은 5개고 발가락도 5개예요? 포유류와 파충류의 공통 조상에서부터 어떻게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진화를 할 때 1, 2, 5로 진화한 거예요. 1, 2, 5요? 그러니까 여기에 뼈가 하나 있고 이거 하나고 여기에 뼈가 2개 있어요. 이거 2개예요? 2개예요. 여기 2개, 여기는 2개 만져져요. 이렇게 만져보면 2개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5개로 가지로 갈라지거든요. 다 그래요. 고래도 그렇고 박쥐도 그렇고 다 그런 식이에요. 고래도 손가락이 5개예요? 5개예요. 그럼 고래도 발가락이 5개예요? 없어진 거죠, 그거는. 지느러미로 된 거고. 지느러미. 그러니까 지느러미 안에 그게 많이 퇴화됐지만 이렇게 된 거죠. 5가닥이 있어요? 5가닥이 있어요. 안에 숨어 있어요. 대박. 그리고 예를 들어서 말발굽 하나잖아요. 말의 진짜 최초 조상으로 가면 1, 2, 5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1, 2, 3이 되고 마지막에 1, 2, 1이 되는 거죠. 말 발가락 하나예요? 하나죠. 말발굽이잖아요. 한 개잖아요. 와, 걔네들 발톱 깎기 되게 좋겠다. 영장류와 포유류의 조상으로 가게 되면 우리는 사실 발톱이라고 얘기하지만 고양이는 우리와 다르죠, 사실. 고양이 고양이를 보면 어떻죠?
원추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예, 나오잖아요. 근데 영장류는 이런 종류를 갖고 있어요. 손톱을. 왜? 그렇게 날카롭게 쓸 이유가 없는 거죠. 나무에서. 이렇게 잡아야 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니 그렇게 따지면 나중에는 손톱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아니에요. 손톱 안 없어져요. 침팬지도 똑같은 손톱이 있어요. 손톱이 왜 있지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보호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왜냐면 고양이나 파충류나 이런 거 이렇게 짚고 잡아먹으려고. 그렇죠. 이렇게 그 짚기도 하고 탁 이렇게 고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필요가 없잖아요. 손톱은, 발톱은 인간한테. 그러니까 나중에는 몇천 년이나 몇만 년 지나면 손톱이 없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거는 정확하게 대답하기 힘들지만 근데 이게 손톱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 시간으로 따지면 거의 한 5천만 년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5천만 년 뒤에는? 모르죠. 그거는. 그때까지 인류가 살아남아 있을까요? 근데 손톱이 빠지면 손톱이 다시 자라죠. 잘하죠. 고양이 손톱도 빠지면 고양이도 자라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어디서 자라는 거예요? 그것도 프로그래머화 돼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간은 유치가 빠지고 나서 영구치가 난 다음에 안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래요? 다른 동물들은 계속 자란다는. 성장판이 있고 없고의 차이죠. 예를 들어서 악어 같은 경우는 이빨이 빠지면 다시 자라요. 예, 상어도 그렇고. 도마뱀 꼬리 같은 거는 빠지면 다시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성장판 같은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한테도 이빨은 굉장히 치아는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 대신 유치가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영구치가 나고 나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나멜층이 두꺼운 거죠. 특히 침팬지보다 더 두꺼워요, 이게. 그럼 침팬지도 유치나고 영구치나면 끝나요? 끝나요. 근데 걔네들은 주로 과일만 먹기 때문에 인간보다 이빨이 다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에나멜이 얇은 거고. 침팬지 그렇게 과일만 먹으면 당뇨 안 와요? 안 와요. 당뇨라는 게 단 것 때문만 생기는 게 아니라 탄수화물에 포함된 전분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인류도 농업 이후 이전에는 당뇨가 거의 없었어요. 이것도 말이 되는 질문인가 싶긴 한데 언제부터 남자는 젖이 안 나왔어요? 그거는 포유류부터 시작된 거죠. 포유류의 최초 조상부터. 포유류의 최초 조상이 요 한 놈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아마 그 당시에도 몇 개가 있었는데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포유류의 최초 조상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질 중에 하나가 항원 동물이다. 그리고 털이 있다. 그리고 아기한테 젖을 먹인다. 이게 세 가지가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학으로 보면 진화론으로 보면 선생님 남자도 애한테 젖을 먹이는 게 더 유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 남자도 자궁이 있어서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왜 이렇게 진화했지? 의문이 꼬리를 물게 되는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근본으로 따지면 왜 남성과 여성으로 나눠져 있지? 왜 암컷과 수컷이 있지? 이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하거든요. 거기에는 몇 가지 가설이 있는데 가장 유력한 가설을 붉은 여왕 가설이라고 그래요. 붉은 여왕 가설? 우리 몸을 노리는 바이러스들, 박테리아들이 있잖아요. 네. 걔들은 진화 속도가 빨라요. 한 세대가 뭐 보통 평균적으로 한 2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이러스의 한 세대가? 그렇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 평균으로 따지면. 그래서 감기를 완치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계속 진화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이미 코로나를 겪었지만 2019년 말에 코로나가 나와가지고 2013년 말까지 뭐 새로운 종이라고 결론을 나지 않았지만 계속 새로운 아종으로 바뀌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계속 바뀌고 네. 있죠. 근데 인간은 20만 년째 같은 종이잖아요. 왜 그렇지? 왜 진화 안 하지? 하는데 종으로 이렇게 정의할 만큼 큰 진화가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붉은 여왕 가설이잖아요. 바이러스하고 박테리아들은 20분마다 계속 새로운 진화를 해서 계속 우리 몸을 침투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변이종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잡한 인간을 비롯해서 뭐 큰 동물들은 유성 생식을 통해서 계속 새로운 어떤 조합을 면역 체계의 조합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유일한 대처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은 제가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그냥 제가 문득 든 생각이에요. 이 공조가 너무 궁금하시겠다. 그렇죠. 공통조상이 궁금하죠. 어떤 존재였는지.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선생님? 뭐 침팬지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추정상. 근데 이게 화석이나 이런 게 나올까? 그러니까 화석이 나와도 이게 공통조상인지 확신할 수가 없어. DNA. DNA 안 나오잖아요, 그 시기에는. 만약에 이렇게 호박 이런데
정말로 오래 DNA가 보존이 되려면 빙하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꽁꽁 얼면 한 10만 년 조금 넘게까지 보존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너무 먼 미래잖아요. 600만 년 전이잖아요. 안 나와요, DNA. 아, 누굴까 공통조상. 물리적으로 누가 뭐 타임머신을 만든다면, 빛보다 더 빠르게 움직인다면, 이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알 수는 있겠지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낮죠.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선생님 가셔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미래의 영화들 보면 사람이 전부 다 대머리잖아요. 왜 그렇게 표현할까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생각해 보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도 몸에 털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점점 털이 없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점점 털이 없어지기보다는 이때쯤에 털이 없어졌어요. 근데 이때부터 해서 더 없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털은 필요 없는. 필요 있어요. 이게 특히 열대 지방에 살면 네. 머리카락이 있는 것이 자외선을 또 막아줍니다. 큰 역할을 해요. 여기에는 왜 있는 거예요? 여기랑? 가동 부위의 어떤 뭐 이렇게 윤활유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아, 이게 살이 쓸리니까. 예, 쓸리니까. 그리고 인간의 특징 중에 하나가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은 이가 하나씩 있어요. 거의 대부분 동물들은. 근데 인간은 이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인간은 머리에도 기가 있고 사타구니에도 이가 있어요. 이게 달라요. 왜 그렇지? 이 이가 고릴라랑 비슷해요. 고릴라 이랑. 아, 여기 사면발이. 사면발이 이가 고릴라 이랑 거의 닮았어요. 이거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고릴라 이에서 왔다는 거죠. 어느 순간. 그러면 사람이랑 고릴라랑? 그랬을 수도 있고 고릴라 뭐 고기를 먹었을 수도 있고 뭐 부비부비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죠. 아, 이거 썸네일 지금 찍는 기관이었어. 사람이랑 고릴라랑? 이야, 이거 너무 재밌다. 근데 너무 재밌는데 속 시원하진 않네요. 그렇죠. 지금 좀 더 쌤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쌤 또 이제 다시 또 포항으로 내려가셔야 되는 시간이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오프닝만 한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재밌었습니다. 재밌었습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시각에서 질문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설명하는 재미가 더 있고 재밌었습니다. 제일 어이없었던 질문 하나가 뽑으라고 하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선생님? 흑인, 백인 뭐 이런 거가 묻는 것이 뭐 일반인들은 대체로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생물학자 입장에서는 같은 종이거든요. 그러면 그 말도 잘못됐네요. 황인종, 백인종. 그 틀린 말이죠. 틀린 말이죠. 잘못됐네. 다윈 시대에는 아종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종이라는 말을 썼는데 지금 생물학자들이 이해하기로는 없는 거죠. 다 같은 종이다. 다 같은 종이니까 한 종이니까. 호모 사피엔스다. 그렇죠. 민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족들이 있지, 그렇죠. 종이 있는 건 아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오늘 뭐 우리 김준호 선생님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또 다음에 한번 또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지금까지 정영돈의 제목 없음 TV.